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310쪽의 농업정보체계의 여기 나갈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농업정보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농촌을 이제 지도한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농업의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측면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농업 정보를 어떻게 축적할 것이고, 농업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농업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보, 정보 전에 자료라는 말이 나오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관계죠. 자, 자료라고 하는 것은 팩트,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을, 그죠? 자, 이것을 문자, 기호, 도표, 또는 화상,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문자나, 또 소리나, 경우에 따라 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자료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자료는 정보와 이제 뭐 보통은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경우에 자료는 아직 뭔가 이렇게 체계화되지 아니한 뭐 이런 것을 말하게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는데 자료를 뭐 체계화한 건데요, 그죠? 그런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뭐 또는 우리 교재가 소유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사를 결정하는, 뭐 우리가 인생살이 자체가 선택의 과정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천 번씩 선택을 하게 되고요. 뭐 인생의 전체가 하나의 선택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미세한 것에 의한 선택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다 더 좀 진실에 접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한 가치와 의미 부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 결정,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측면이죠. 의사결정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 부여. 요게 이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 거기에 일정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선택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뭐 이런 것을 정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요, 위험성하고 불확실성, 그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매 순간마다 어느 길이든 또 위험성이 있죠. 불확실하죠. 자, 그때 가능하면 위험성을 좀 완화시켜주고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게 우리가 정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가의 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선택의 측면들이 있죠. 올해는 배추를 재배할지 아니면 무를 재배할지, 올해는 뭐 고추를 심을 건지 말 건지,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어떤 위험성, 그죠? 그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값이 폭락했더라. 무를 심었는데 어쨌더라. 어떤 그런 위험성과 불확실성. 올해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값이 폭등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봤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다 선택의 순간, 의사 결정의 순간마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죠? 위험성과 확실성을 줄여서, 그래서 최상의 결론이죠. 최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측면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우리 꼭 그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정보가 많다.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의 정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보의 종류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정보의 종류라고 해서, 정보의 종류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첫째, 서술 정보. 서술적 정보인데요. 서술적 정보. 우리가 이제 서술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경영의 상태, 환경에 관한 정보죠. 이것은 경영의 상태, 환경 정보. 이것을 서술 정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떤 경영 상태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재무 상태나 그러한 어떤 상태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또는 환경.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바꾸기 어려운 환경도 있고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있을 겁니다. 그 제 조건에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술적 정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잘잘못을 찾아내는 정보는 진단적 정보라고 합니다. 진단적 정보. 그래서 진단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경영의 잘잘못, 오류죠. 잘잘못을 찾아내는 정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진단적 정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시적 정보라고 할 때 예시한다라는 말 자체가요, 예시, 그죠? 예시한다라고 할 때 이 자체가 경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경영에 있어서 순간순간 선택이 있죠. 선택에 따른 경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죠. 경영이 선택에 따른 합리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진로, 선택에 따른 농가의 진로를 제시하는 정보를 예시적 정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농가의 진로를 제시하는 정보를 예시 정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정보의 종류를 얘기하고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처방적 정보. 정보를 종합해서 경영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정보. 이것을 갖다가 처방 정보. 말 그대로 처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방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그죠? 이렇게 처신해야 될, 취하여야 할, 그죠? 처신해야 될, 처신하여야 할 정보, 하여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정보, 취하여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정보, 취하여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정보다. 이것을 처방적 정보다. 서술 정보, 상태 환경 정보, 진단 정보, 경영의 현 시점의 잘잘못을 판단해 준 정보, 농가의 진로를 제시해 주는 정보, 예시적 정보, 그죠? 처방적 정보.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농업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체계할 것인지. 그러니까, 농업정보 체계라고 할 때, 아무래도 그 자료를,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서, 이것을 처리한 결과가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 체계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정보화해서, 그죠?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화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보 체계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농업 정보 체계도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농업정보 체계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농업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영농 의사결정이죠. 자, 영농에 관한, 자,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자, 판단 또는 선택하기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의, 자, 정보를 체계하고요, 시스템화해서 제공하는 인간과 기계의 종합, 이러한 체계. 자, 그죠? 영농의 의사결정에, 자, 자료 제공 측면에서 정보를 가공화해서, 자, 제공하는 인간과 기계의 종합 체계다. 인간과 기계의 종합 체계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이 자료, 그죠? 이런 것을 기계가 이제 체계화한다. 뭐 이런 어떤 표현으로, 자,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자, 체계의 형태에서 정형적 정보가 있고요. 그죠? 정형적 정보가 있고, 자, 그리고 비정형적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정보 체계. 자, 이렇게 정형적 정보 체계와 비정형적 정보 체계가 있는데, 정형화되었다라는 것은 좀 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좀 더 확실성이 주어지는 정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정형적 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규모가 큰 농가가 운영하는 확실성이 좀 더 보이는 그런 정보. 자,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정형적 정보의 체계에서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확산, 사용하는 과정이 확연히 구별된다.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확산하고, 사용하는 이러한 과정이 사용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용 과정이 명확히 구별된다. 구별되고 있다. 자, 이런 게 하나의 특색이 되겠네요. 그러면 비정형적 정보는 정보 체계의 목표가 불투명하고 운영이 좀 불투명하죠. 자, 정보 체계의 목표가 불투명해요. 그죠? 자, 운영도 그럴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운영의 암묵적 동의만이 존재하는 운영의 암묵적 동의만 존재한다. 뭐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이러한 농가에서 자 사용하는 정보다 이렇게 자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보 체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 발달 과정을 일단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정보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데 뭐 발달 과정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보라고 하는데요. 초기 정보가 우리나라 1950년대 자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 50년대 그러면 막 해방돼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 조금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죠. 그래서 1950년대 미국에서 주전상기를 이용하여 미국 주전상기를 이용하여 아무래도 이제 영농에 관한 농가의 관리 자료를 기록하는 정도, 그죠? 자, 농가의 관리 자료를 기록하는 정도를 말한다. 60에서 70년대죠. 자, 1960년에서 1970년대. 자, 이때는 주전상기의 기능 향상을 통해 전화전시를 이용해서
정보체계의 발달로 단순히 입력에서 벗어나서 뭐 선형계획법 등을 이용해서 농가 생산 경영 설계, 농가의 자, 이러한 생산, 경영의 설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잘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는 정보. 자, 그런 것은 이제 60년에서 70년이다. 1980년대죠. 80년대 이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발전하겠죠. 자, 컴퓨터 성능의 급격한 향상으로 전문가 체계가 등장했죠. 자, 출현하였다. 그래서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이제 정보 가공 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가 체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1980년대 이후에 전문가 체계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자, 이런 어떤 측면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체계라고 할 때 의사 결정 지원 체계와 전문가 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의사 결정 지원 체계하고요. 지원 체계하고 자, 그리고 전문가 체계. 자, 이거 뭐 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의사 결정 지원 체계. 그죠? 자, 의사 결정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자료와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경영자가 자료와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자, 경영자가 자료와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자, 아무래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용하여 만든 체계. 그죠? 자, 문제 해결. 자, 이렇게 경영자가 자료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문제 자, 해결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그죠? 체계화된 자료. 이것을 의사결정 지원 체계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자와 상호의 작용을 통해 이용자죠. 자,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의사결정 지원 체계에서 자, 이런 것들의 개발 과정이 자, 뭐 문제 주제를 확인하고요. 주제를 확인하고 그죠? 자,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선정하고요. 선정하고 문제를 확인해서 자, 문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측면이 나오겠죠. 영농 체제도 나오고 자, 환경도 나오고 그런 환경을 관측해서 환경 관측. 자, 환경을 관측했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이제는 시스템 개발 분석, 그죠? 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이런 어떤 측면으로 이제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전문가 체계. 자, 이러한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해서요. 자,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기억시켜주고 그것을 가공해서 일반인이 자,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 체계다.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의 능력을 빌릴 수 있도록, 그죠? 자, 이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문가의 지식,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경험, 체계화하고, 자, 이것을 가공, 전사하는, 처리하여, 그죠? 기억하고, 메모리. 자, 그럼으로써 비전문가들이 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 이것을 전문가 체계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뭐 우리나라 1980년대 출연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 체계와 의사결정 체계가 서로의
장단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체계는 자, 문제 상황마다 다른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자료와 분석 모두를 사용했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체계니까 아무래도 사안마다 문제 사안이 조금 다를 때마다 유연하게 그죠? 자, 장점으로 유연성이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자, 뭐 응용성이 있더라 말이죠. 응용성이 있더라. 그래서 경영자가 만든 자료 체계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용성이 있고 자, 탄성도 있고 자 그렇지만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하고 좀 여기는 이제 단점이죠. 단점으로 자료가 복잡하고 뭐 이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자 사용자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전문가 체계는 아무래도 자, 뭐 전문가의 지식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사용자의 능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통제력을 많이 제한하여 유연성이 없다.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이용이 편리하다 말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 유연성이 좀 결여되어 있더라. 유연성 결여. 뭐 이런 게 이제 좀 단점 아니겠느냐.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지원 체계하고 전문가 체계의 장점과 자, 이건 단점이죠.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정보인가? 자,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갔습니다. 자, 특징으로 의사결정 지원 체계는요, 자,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단 사용자에게 판단을 위한 정보만 준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제공한다. 판단 정보 제공, 그죠? 자, 그렇지만 해결책 제시는 미흡하다. 해결책 제시가 미흡하다. 이런 단점이 있네요. 그죠? 전문가 체계는 항상 해결안과 그에 대한 논리적 접근, 그죠? 전문가 체계는 해결안을 제시하고, 자, 여기에 논리적 접근을 한다. 논리적 접근. 이런 것이 이제 서로의 뚜렷한 특징적 요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정보가, 자, 농업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자, 이런 것을 공부했고요. 자,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농촌 지도에 이용할 것이냐.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의 정보 체계 이용인데요. 첫 번째가 생산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생산에 관한 프로그램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제초, 병충해 예방, 사료 배합 및 관리 수확 저장. 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정보 체계를 갖다가 자, 생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생산이 아니고요. 일반 관리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업종을 선택하고 회계, 구매하고 판매 기법, 농업 기록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생산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 프로그램이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기능, 자, 종합정보, 이렇게 농업의 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생산하고, 자, 우리가 일반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보 체계와 농촌 지도. 자, 그러면, 전통적 연구 지도와 정보 체계에서, 그죠? 자, 뭐,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개발된 지식이 농가의 현실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좀, 현실과의 좀 적응성이 좀 떨어져서 이론 따로, 현실 따로. 그렇다 보면, 농가에서 전통적인 그러한 연구 지도의 정보를 이용하기는 좀 어려웠죠. 현실이 잘 맞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영농 체계 연구와 종합적 정보 체계로 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농 체계 연구 지도라고 하는 것이
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영농과제 기계 연구 지도보다는, 그죠? 영농 체계 연구 지도. 영농 체계 연구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개개의 농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농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개별 농가 전체의 여러 조건 목표, 농가 전체의 자, 이러한 조건, 자, 그리고 목표, 특성, 자원, 뭐 생산활동이나 경활동 등을 종합적 체계로, 종합적 체계 연구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체계, 이것을 종합적 정보,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것이다. 농가 전체의 조건과 목표, 특성, 자원, 생산활동, 경영활동, 이런 것들의 종합적 접근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의사결정 지원 체계는 영농체계 연구의 결과론 자료를 이용해서, 자, 대상 농가와 가장 근접한 가상의 영농체계를 고안하고, 다른 기관에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 시스템의 자료를 연결한 후에 각 분야에서 개발된 과제별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이용해서, 그죠? 자, 영농 평가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 정보,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는, 자, 컴퓨터에서 대상 농가 아무래도 가장 표준화된 대상 농가가 나오겠죠. 저렇게 하다 보면. 자, 가상의 영농 체계를 고안해서 여기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 여기에 대해서, 자, 평가와 자료 제공이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는요, 평가, 지도사업 비용, 개선, 완료 단계에서, 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체계 교육의 활용,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 체계가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이죠. 정보의 체계가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한, 자, 이러한 조건.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정보 체계를 이용하는 학습 내용이 교육 대상 농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요, 정보 체계를 이용하는 학습 내용이요. 그죠? 정보 체계를 이용한 학습 내용이 농가에서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자, 그러니까, 교육 대상 농가, 직접 관련성. 자, 여기 이제 존재해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농가의 경험을 발표와 토의 등을 통하여 학습에 직접 이용해야 된다. 농가의 토의, 이런 자료가 직접 이용되어야 된다. 직접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또 존재하고요. 세 번째, 컴퓨터의 사용으로 학습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호 경험의 교환이 있어야 된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자 사이 상호 교환. 자, 상호의, 자, 학습 경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정보 체계의 설계부터 교육까지 모든 단계, 정보 체계의, 자, 이러한 설계부터 교육까지 모든 농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체계가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보 체계를 지도 사업에 활용할 경우의 장단점.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점으로 아무래도 계산이나 정보 처리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일관적이고 사용 범위가 광범위할 것인데,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자, 그렇죠. 사용자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은 정보 체계의 발달, 체계화 농촌 지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는데요. 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팩트를 아무래도 문자, 소리, 화상으로 표시한 것. 자, 그런데 그 자료를 가공 처리한 거, 그죠? 그걸 정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의사 결정의 가치와 의미 부여, 매 순간순간 선택마다 그런 의사 결정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다 보면 위험성과 불확성을 감소시키고, 그죠?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정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런 정보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서술적 정보는 경영의 상태, 환경 정보. 자, 진단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잘잘못이 판정하는, 따져보는 정보. 자, H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선택에 있어서 농가의 진로를 제시하는 정보. 자, 처방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처신해야 될 행동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정보화 시켜서 시스템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농업정보체계라고 표현한다면 농업정보체계란 영농의 의사결정이죠. 매 순간마다의 영농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선택적으로 바람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인간과 기계의 종합체계를 우리가 농업정보체계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종합적 정보체계가 있고요. 뭐 규모가 큰 농가가 운영하는 거고요. 자, 명확하고요. 사용 과정이 비정형적 정보체계라고 하는 목표가 불투명하죠. 운영이 암묵적 동의만 존재해서 소규모 농가가 운영하는 정보다. 우리나라 정보가 발달 과정이 초기 1950년대는요. 미국의 주 전산기를 이용하는 정도였다. 60년에서 70년까지는 농가의 생산 및 경영 설계에 도움을 주는 정보였다. 1980년대는 전문가 체계가 출현한 어떤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체계에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있고 전문가 체계가 있는데, 의사결정 지원 체계는 판단 정보를 정하고요. 해결 체계 제시가 미흡한데, 경영자가 자료와 분석으로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정보로서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유연성과 응용성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복잡하고요. 자, 전문가 체계가 의사결정 지원 체계는 확인, 선정, 관측, 시스템 개발 분석 이런 어떤 용도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체계화해서 가공, 전산화시켜서 일반인 전문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다. 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논리적 접근법인데요. 사용자가 이용이 편리하긴 한데 현실에서 유용성이 좀 결여되어 있더라. 이게 단점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영농체계 연구 지도에서 개개의 농가가 있는 농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킨 건데요. 종합적 정보인데. 그러한 정보체계가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보체계를 이용한 학습 내용이 교육 대상 농가에 직접 관련성이 있고, 농가에 토론한 내용들이 직접 사용돼야 되고, 학습 사이에 상호 교환, 학습 경험이 서로 교환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자, 정보체계의 설계와 교육 사이에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은 정보체계. 자, 이것을 공부했고요. 자, 다음 강은요. 자, 농촌년, 청소년 지도를 가지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